오늘은 2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반도체의 물성과 페르미 준위가 서로 다른 반도체의 접합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요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해석법이 또 나옵니다.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계속 나오니까 천천히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너 준위의 전자들은 전도대로 보내고 자신은 이온화됐는데 상온에서 이온화율은 99.9%라고 하였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캐리어의 재분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0도 K에서는 모든 캐리어들은 동결되어 있으므로 캐리어의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으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도너 원자들은 부분 이온화됩니다. 상온에서는 거의 완전 이온화되면서 전도대에는 전자의 도핑 농도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상온보다 매우 큰 온도만큼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번째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제 도너 준위에 있는 전자를 더 이상 전도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미 상온에서 거의 모든 전자들을 전도대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도너 준위에서 전자들을 보내지 못합니다. 온도가 매우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EHP가 지배적인 반도체로 바뀝니다. 바로 진성 반도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반도체는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리콘 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그림입니다. 온도가 상온보다 낮으면 도너 원자들은 부분 이온화되고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됩니다. 이 구간은 외인성 반도체 구간입니다. 즉 주입한 도너에서 전자들을 전도대로 공급합니다. 온도가 상온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가전자대의 전자들이 전도대로 여기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상온보다 큰 경우에는 EHP가 주요 캐리어가 되므로 진성 반도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반도체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이나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반도체의 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페르미 준위는 도핑 농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N형 반도체에서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에 근접한다고 학습하였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앞에서 전자 농도를 구하는 식에서 배운 것인데요. 기억이 나겠죠? 즉 ND가 증가하면 이 값이 커지므로 페르미 준위와 진성 페르미 준위의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즉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페르미 준위는 멀어지는데 전도대 방향으로 근접하게 됩니다. 양공도 동일합니다. 억셉터 농도가 많아지면 페르미 준위는 가전자대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를 MB 통계로 근사시킬 수 있는 도핑 농도의 최대값입니다. 이 이상 도핑을 하게 되면 더 이상 MB 통계로 근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미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면 온도에 따른 페르미 준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진성 반도체로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성 반도체는 페르미 준위가 밴드갭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점점 중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핑 농도가 서로 달라도 모두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의 농도가 양공보다 훨씬 많은데 온도가 증가한들 이 비율은 유지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해지는지 의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운 진성 캐리어 농도표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약 1000도 근방에서는 진성 캐리어 농도가 10의 19승에 육박합니다. 이 의미는 전자도 양공도 10의 19승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0의 16승 정도의 도핑한 N형 반도체를 생각한다면 이 값은 10의 19승에 비해서 3차수가 작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도핑 농도는 진성 캐리어 농도보다 매우 작아지므로 그냥 진성 캐리어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한 진성 반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중앙으로 근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반도체의 물성이자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페르미 준위로부터 캐리어 농도를 구하는 유용한 식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다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N형 반도체는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보다 위에 존재하게 되고요. P형 반도체에서는 아래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효 상태 밀도로부터 전자 농도를 구하는 식을 배웠고요. 진성 캐리어 농도로부터 전자 농도를 구하는 식을 배웠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는 자연 로그 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0라는 것은 ND-NA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N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들은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식들이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앞에서 구한 수식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상 반도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억셉터가 5 곱하기 10의 16승 주입한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 바닥 아래 0.15 일렉트론 볼트에 위치하도록 도너 주입 농도를 결정해 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억셉터 농도보다는 더 많이 주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N형 반도체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구한 전자 농도, 유효 상태 밀도로 표시한 이 전자 농도 구하는 식에서 N0 대신에 ND-NA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NC는 유효 상태 밀도가 되겠습니다.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는 2.8 곱하기 10의 19승이죠. 그 다음에 NA는 5 곱하기 10의 16승으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EC-EF도 0.15 일렉트론 볼트로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KT는 이 숫자도 외우는 게 좋겠다 그랬죠. 300K에서 0.0259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 값들을 모두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ND는 요게 여기로 넘어가면 1.355 곱하기 10의 17승을 주입해야지만 전도대 바닥 상태 아래 페르미 준위가 0.15 일렉트론 볼트 근처에 위치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르미 준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접합하면 페르미 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앞에서도 대략적으로 설명이 있었지만
계속 나오므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페르미 준위는 수조에 담아있는 물과 같습니다. 페르미 준위 이하는 전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밸브를 열면 물의 수위는 서로 수평을 이룰 것입니다. 물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수위는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수평을 이룰 것입니다. 페르미 준위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 즉 전자가 많은 반도체에서 낮은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미 준위는 수평을 이룹니다. 조금 특별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도핑 구역이 서로 다른 4개의 구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 경계면에서 도핑 프로파일은 계단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개를 접합시키면 페르미 준위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배운 대로 수평을 이룰 겁니다.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은 맨 이 왼쪽에 있는 반도체로부터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평을 이룰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쪽에 페르미 준위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제일 많이 올라가는 이 네 번째 것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수평을 이루게 되면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의 이 컨덕션 밴드의 바닥점은 이렇게 경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경사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페르미 준위는 수평하게 맞춰졌고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의 컨덕션 밴드의 바닥점은 이렇게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도 이렇게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밴드에 경사가 있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오른쪽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경사면에서 이렇게 굴러내려올 것입니다. 양공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더 낮기 때문에 양공은 이렇게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X방향, 양공은 플러스 X방향, 일렉트릭 필드는 양공의 방향과 같죠. 그래서 플러스 X방향. 이러한 정보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일렉트릭 포텐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된다 그랬죠. 전자의 위치 에너지의 반대가 됐습니다. 일렉트릭 포텐셜은 전압, 전위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그랬죠.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법은 이 컨덕션 밴드 바닥점을 X축으로 이렇게 회전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쪽의 전위가 더 높고 이쪽이 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2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